안녕하세요. 새롭게 시작하는 인생학개론 김경만입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세계의 1%에게만 전수되어 온 설득의 기술 콜드 리딩이란 책이 있거든요. 콜드 리딩 이시이 히로유키라는 분이 쓴 책인데 세계의 1%만 비법을 전수받은 화술의 비법 그리고 설득의 비법.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아주 예쁜 잘생긴 아가가 있어요. 이 아기 엄마에게 물어봅니다. 남잔지 여잔지 아들인지 딸인지 궁금할 때 여러분 어떻게 물어봅니까? 당연히 우리는 딸인가요?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근데 아들인가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뭐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혹시라도 딸이라면 그리고 주위에서 오 장군감이네 이런 말을 많이 들었다면 딸인데 그러면 기분이 엄청 상해요. 뭐 별것도 아닌 건데 아들인가요? 라고 묻는 거랑 딸인가요? 묻는 거랑 뭐 차이가 있어. 아들인가요? 딸인가요? 근데 여러분 딸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아들인지 딸인지 잘 모를 때 잘생겼네요 보다는 아우 예쁘네요. 뭐 여자들도 듬직하고 잘생기고 이럴 수 있지만 근데 엄마는 좀 많이 듣다 보면 이게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딸인데 아들 같다고 계속 그러니까 여기 아주 기본적인 화술, 화법, 설득 이런 데 있어서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딸인지 아들인지 모를 때는 어우 예쁘게 생겼네요. 어우 딸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엄마들이 상처를 안 입어요. 자 그럼 콜드 리딩을 시작하기 전에 또 한 가지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상자 두 개가 있어요. A 상자, B 상자. 순간적으로 어떤 상자를 고르시겠습니까 했을 때 한번 골라보세요. A 상자죠. 물론 B 상자를 고른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좀 특이한 분들이죠. A 상자를 대부분 고르셨을 텐데 왜냐하면 제가 A 상자가 있고요. B 상자가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하나를 골라라 하면서 이거를 강조를 했어요. 이거를 계속 올리니까 여러분들 자기도 모르게 이거를 고르게 됩니다. 자 실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시불로 하실래요? 할부로 하실래요? 자 만약에 일시불로 시키고 싶어요. 할부로 하실래요? 일시불로 하실래요? 뭐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일시불로 해야지. 할부로 하실래요? 일시불로 하실래요? 하면서 일시불 문서를 톡 치기만 해도 그리고 이렇게 밀기만 해도 아니면 이렇게 쓰다듬기만 해도 이쪽을 고른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 그러냐면 잠재의식을 조종하는 건데요. 사이비 교주들도 많이 쓰고요. 사기꾼들도 많이 씁니다. 쉬운 예로 휘파람으로 윤도현 노래를 계속해요. 그럼 옆에 사람이 갑자기 윤도현 노래를 은근슬쩍 따라 부릅니다. 흥얼흥얼거려요. 그러다가 휘파람을 바꿨어요. 노래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까 그 윤도현 노래를 흥얼거릴까요? 아니라는 거죠. 휘파람을 따라갑니다. 100이면 100 휘파람을 따라갑니다. 그거를 조심스럽게 해야죠. 갑작스럽게 휘파람을 바꾸면 안 되고 그냥 은근슬쩍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햇볕은 쨍하고 해뜰 날 도라지 백두산 뻗어내려 이런 식으로 그냥 무르르듯이 쑥 지나가면 따라온다는 거죠. 서틀티라고 그래요. 서틀이라는 게 아주 미묘한 이런 아주 슬근슬근 요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서틀티라는 거는 의식이 미처 손쓸 틈도 없도록 아무런 느낌도 없는 상태에 지나치게 미묘해서 자연스럽게 그냥 지나쳐버리는 상태의 서틀티. 사람은 의지가 아니라 잠재의식으로 움직인다. 보통 사람은 의지를 가지고 움직인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인간은 잠재의식으로 움직입니다. 친구, 연인 관계든 선후배 관계든 가족 관계든 아니면 좀 더 공적인 관계, 비즈니스 관계든 상대를 억지로 설득하려고 덤비면 안 되고
그의 잠재의식을 자꾸만 끄집어내야 돼요. 상대의 잠재의식을 내 편으로 끌어들일 수만 있으면 그 매력은 어떤 이론이나 객관적 논리보다도 더 막강하다. 잠재의식만 흔들면 돼요. 자, 그럼 핵심 기술 하나 들어갑니다. 더블 바인드. 아예 노를 원천 봉쇄하는 거예요. 노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서틀티의 한 예인데 더블 바인드는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사람은 예스나 노를 답하잖아요. 근데 광고 전화 많이 오죠. 광고 전화, 판촉 전화가 오면은 일단 어떤 상품을 팔까라는 궁금증이 안 생겨요. 무조건 노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화를 끊어버리죠. 다 듣기도 전에. 저쪽에서 답도 안 했는데 끊어버리죠. 왜? 광고 전화라는 생각이 들어오면 노라는 깃발이 올라가는데 이 노라는 깃발이 올라간 이상 아무리 노력해도 어떤 기술을 써도 예스로 돌리는 게 불가능해요. 일단 노 깃발이 올라갔으면. 데이트 신청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시간 좀 있어요? 바쁜데요? 노죠? 바쁜데요? 아니 그냥 간단하게 차라도 한 잔. 정말 시간이 없다니까요? 이건 노잖아요. 그럼 언제쯤 시간이 되실까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이건 노잖아요. 데이트 신청도 마찬가지로 노라는 깃발이 일단 올라가면 그 다음은 어떤 말을 해도 노가 나와요. 처음에 노가 나왔지만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예스로 바꿨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한번 노가 올라가면 바뀌질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노가 안 나오게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노라는 답변을 아예 못하게 만드는 방법은 뭘까요? 요걸 오늘 가르쳐 드릴 거예요. 더블 바인드 기법. 같이 식사할까요? 아니면 술 한잔 하실래요? 이러면 아니요? 일단 노가 안 나오고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아까는 오늘 시간이 좀 있어요? 없어요? 하고 yes or no를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no 바쁜데요? no가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는 yes or no가 아니에요. 같이 식사할까요? 아니면 술 한잔 하실래요? 이거는 둘 중에 no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답변에 no가 없는 거예요. 저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이게 no 같지만 시간이 별로 없어서 식사도 술도 못한다는 얘기지 싫어요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그럼 간단하게 차라도 한잔 하죠. 네, 뭐 차 한 잔 정도는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노를 안 했으니까 앞에서. 이거 아주 쉽죠? 굉장히 쉬워요. 아주 친숙하게 같이 식사할까요? 아니면 술 한잔 하실래요? 근데 싫어요. 이거 조금 이상하잖아요. 어느 쪽이 좋냐고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싫어요. 안 할래요.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선택지에 없다는 거죠. 우리 객관식 좋아하잖아요. 객관식에 없어. 내가 원하는 답이 없어. 3번. 죽어도 넌 안 만날래. 3번이 없어요. 컵라면 광고에서 이 컵라면은 달걀을 깨트려 넣은 다음 끓는 물을 붓고 3, 4분 정도 기다리세요 라는 컨셉의 그런 광고를 합니다. 이 광고에서 대뜸 이렇게 물어요. 당신은 라면을 먹을 때 달걀을 탁 깨트리자마자 바로 휘젓는 타입인가요? 아니면 익을 때까지 그대로 두는 타입인가요? 계란 컵라면.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선택지가 노가 없기 때문에 나는 계란을 어떻게 하는 게 좋지? 어떤 타입이지?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이 라면을 선택하지 않겠다는 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계란 컵라면을 먹을까 말까의 문제가 아니라 깨트려서 휘휘 저을까 아니면은 좀 놔둘까 이거부터 고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평소에 이 라면을 먹고 싶었는지 좋아하는지 이 판단을 잊어버리게 하는 거죠. 아예 기회를 송두리째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자, 사기꾼이 은행 계좌 비밀번호를 알아냅니다. 어떻게 알아내느냐?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무슨 은행 무슨 지점의 누구라고 합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여기까지는 뭐 똑같아요. 계좌에서 30만 원이 인출됐는데 전산 오류로 지금 곧 다시 입금해 드리려고 합니다. 계약번호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 연락드렸습니다. 계약번호요? 뭐지 계약번호? 네, 계약번호가 생각이 안 나시면 비밀번호로 확인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기초적인 문법입니다.
뭐냐면 비밀번호가 뭐예요 했을 때랑 계약번호가 뭐예요 했는데 계약번호가 뭐지 하고 당황했을 때 비밀번호로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비밀번호를 얘기를 해요. 근데 비밀번호가 뭐예요? 그러면은 yes or no죠. 비밀번호 안 가르쳐 드릴 건데요. 이거 사기 전화 아니에요? 이렇게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계약번호를 모르면 비밀번호라도 이러면은 둘 중에 하나, yes or no가 아니라 계약번호든 비밀번호든 하나를 내놔 하는 거에 정신이 팔려서 계약번호는 잘 모르지만 내가 비밀번호는 알고 있지. 뭐 이런 생각부터 나는 거예요. 자, 이제 대충 더블 바인드라는 게 뭔지 느낌이 오시죠? 더블 바인드의 포인트는 부탁하거나 바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탁도 안 하고 내 의도를 관철시켜? 방법은 간단하죠. 이 일은 이미 결정됐다라고 시작하면, 전제로 깔고 얘기를 시작하면 아예 판단을 안 한다는 거예요. 싫어요, 안 돼요가 안 돼. 이미 결정됐는데, 근데 부탁하고 매달리는 식으로 하면 상대방이 선택을 할 여지를 줘요. 미안해요, 저 좋아하는 사람 따로 있어요. 그런 말이 안 나오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똥딴지 같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법칙 더블 바인드는 굉장히 쉽죠. 노를 원천 봉쇄하는 질문을 한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계 1%에게만 전수되어 온 설득의 기술 콜드 리딩,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